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 사연을 듣고 혹시나 이 남자를 목격하신다면 꼭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있을 당시 저는 직장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순천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정확히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소름이 돋는 일이었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쯤으로 기억합니다. 원래 계획은 곧장 장례식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친동생을 태우고 오라는 부모님의 부탁에 저는 순천역으로 목적지를 변경했었죠. 그렇게 순천역에 도착을 했고 차를 세우고 나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열차 도착 시간이 다 됐음에도 동생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열차가 지연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동생이 화장실에 갔을 수도 있으니 일단 차 안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동생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었죠. 너 지금 어디야? 도착했어? 형, 그게 있잖아. 지금 화장실이거든? 동생이 했던 말은 열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는데 어떤 거구의 남자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밥을 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데?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나와.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 같은데 왜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해서 동생에게 짜증을 내듯이 말을 했었죠. 그때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동생이 휴대폰을 떨어뜨렸는지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음성만 흘러나오더군요. 저는 차에서 내려 순천역 안으로 들어갔고 화장실부터 역 내부를 살펴봤지만 동생은 어디로 간 건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 드디어 동생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동생은 역 외부 포토존 근처에서 어떤 남자와 같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남자가 동생의 옷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려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운동복 차림이라고 해야 하나? 마라톤 할 때 쓰는 머리띠를 하고 손목에는 아대까지 착용을 했던데 몸무게가 100kg는 훌쩍 넘어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거구의 남자였죠. 저기요, 지금 뭐 하세요? 남자는 제 말을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못 듣는 척을 하는 건지 계속 동생 옷을 잡고 놔주지 않더라고요. 형, 그냥 건들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괜히 이런 사람 건드렸다가 쌍방폭행으로 우리만 불리해져. 요즘 세상이 워낙 이상하니까 저는 동생 말대로 경찰을 부르고 나서 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해드렸죠. 경찰이 오기 전까지 남자를 유심히 살펴보니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남자는 계속 배가 고프다면서 밥을 사달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동생 옷을 잡고서 끝까지 놔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그제야 그 남자는 동생에게서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경찰은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딱한 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불리는 일종의 3살에서 4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 없이 순천역 근방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다닌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어머니와 둘이서 사는데 어머니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라 아들을 케어하지 못하고 저렇게 방치 아닌 방치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 남자 때문에 경찰도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신고가 들어와 본인들도 난감하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처벌할 수 있는 조건도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남자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동생은 경찰에게 이 남자 때문에 휴대폰이 떨어져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말했더니
그럼 경찰서에 가서 다시 진술을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희는 장례식장에 가는 길이라 그럴 시간조차 없었고, 이 남자 어머니에게 피해 보상을 받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아 보였기에 억울하고 짜증은 났지만 그냥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생과 함께 외할머니 장례식장으로 향했고, 장례식장에서 만난 외삼촌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또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삼촌들은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도 경찰에게 들은 얘기라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발인 후에 장례는 끝이 났고, 부모님은 외삼촌 댁에서 며칠 더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동생을 순천역 앞에 데려다주고 그냥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혹시나 또 그 남자가 나타나서 동생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봐 열차를 타는 걸 보고 난 뒤에 올라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열차에 무사히 탑승을 했고, 저는 제 차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하필이면 그때 며칠 전에 봤던 그 남자를 우연히 보게 됐고, 저는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게 그 남자가 갑자기 차에 올라타서 창문을 열더니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더라고요. 아니, 경찰 말로는 3세에서 4세 지능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담배는 뭐 그렇다 치고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까지 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순간 사람을 착각하고 잘못 본 거라는 생각까지 들어 며칠 전에 본 그 남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일부러 그 차 옆을 천천히 지나갔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남자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얼핏 듣기로는 일반 혈액은 구하기 쉽지 않냐는 말을 하면서 욕을 내뱉더라고요. 처음에 그 남자를 목격했을 때 말도 어눌하고 일단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됐었는데, 차 안에서 욕을 하는 걸 보니 분명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보통 일반인이 말하는 언어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제 차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만약 이 남자가 장애인이 아니라면 너무 괘씸해서 동생 휴대폰을 보상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죠. 그렇게 경찰이 도착했고, 그 남자는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이 남자가 차에서 통화를 하면서 욕을 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웃으면서 제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차는 또 뭐예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운전도 합니까? 저는 너무 황당해서 경찰에게 따지듯이 묻고 있었는데, 그때 역 주변에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뭐 잘못했어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거든요. 아주머니는 이 남자의 어머니였고, 제 말대로 경찰이 차량 번호판을 조회해 봤더니 이 차량은 어머니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그냥 제 차로 돌아왔고, 며칠 뒤 동생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공통점 하나를 찾게 되었죠. 야, 휴대폰 드디어 고친 거야? 아니,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그냥 새로 샀어. 아, 그날 일만 생각하면 또 열받네. 아, 맞다. 깜빡하고 말 못했는데, 동생아, 순천역에서 봤던 그 남자 있잖아.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그게 말을 엄청 잘하더라고. 내 생각에 자폐인 척 연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는 그런 거 못 느꼈냐? 글쎄, 그때 나한테 화장실에서 보자마자 혈액형을 묻길래 AB형이라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내 옷을 잡고 밥을 사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말투는 좀 어색하긴 했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니 차 안에서 혈액 얘기를 한 것도 그렇고, 동생에게 혈액형을 물어보자마자
밥을 사달라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다가와 혈액형을 물어보면서 밥을 사달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남자여서 그나마 끌려가지 않았던 건데 만약 상대가 여성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 가정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진짜 자폐증을 앓고 있는 건지도 의심스럽고 경찰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뭐 신고를 해도 딱히 해결이 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더 이상 밝혀진 것도 없고 2번 다시 그 남자는 만날 수가 없었죠. 남자는 100kg가 넘는 거구에 거기다 힘이 워낙 좋아서 일반 성인 남성이 제압하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굉장한 피지컬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순천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으니 모두들 피해 입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